네, 안녕하세요. 엠뱅골드 정석일 매니저입니다. 자, 오늘도 넘버원 정석 투자 시간이 이제 돌아왔습니다. 넘버원 정석 투자는 매주 금요일 날 9시 25분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고 있고요. 제가 이제 여기 넘버원 정석 투자에서 되게 다양한 투자 아이디어와 그다음에 이제 종목까지 여러분들 되게 팍팍 이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꼭 금요일 날에는 정석 투자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이 프로를 제 시간에 좀 시청하지 못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너튜브를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너튜브에다가 정석일 혹은 정석일의 정석투자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이 지난 영상들 다 올라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못 보신 자료들, 뭐 영상들 한 번씩 쭉 훑어보셔도 좋고, 제가 이제 장 마감 후에 무료 방송하는 것까지 이제 너튜브를 통해서 다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꼭 제 방송들은 챙겨서 보시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좀 확신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이제 어떤 얘기를 이제 할 거냐면 이벤트와 관련된 얘기를 할 거예요. 이벤트와 관련돼서 투자 아이디어를 좀 뽑아내 볼 건데 어떤 이벤트냐? 정기 변경 1년에 2번 있는 이벤트입니다. 코스피 200, 그다음에 코스닥 150 정기 변경이 1년에 이제 2번 있는데 이 정기 변경과 관련해서 우리가 투자 아이디어를 뽑아내고 이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일단은 뭐 관련해서 간단한 내용 한 번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코스피랑 코스닥 정기 변경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6월 달, 그다음에 12월 달에 이렇게 1년에 2번 진행이 됩니다. 코스피 200, 그다음에 코스닥 150 이렇게 변경이 되는데 코스피 200이랑 150 같은 경우에는 기관 투자자, 자산운용사나 이런 기관 투자자 혹은 외국계 이제 투자자들이 우리나라의 이제 종목들을 투자를 할 때 대표적으로 벤치마크로 사용하는 지수가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안에 어떤 종목들이 들어가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게 6월 달하고 12월 달 이렇게 1년에 2번 바뀝니다. 편입되는 종목들, 그 안에 이제 종목들이 좀 빠지기도 하고 새로운 종목들이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수급적인 이벤트들이 좀 발생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12월 달 거는 이번에 이틀 전이죠. 11월 25일 날 이제 어떤 종목들이 들어가고 어떤 종목들이 빠질 건지 그게 이제 발표가 됐어요. 종목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개가 되고 나서 바로 이게 바뀌는 게 아니라 이제 실제로 이제 그게 적용이 되는 시점들은 여기 정기 변경일이 따로 있는데 12월 11일 우리나라 이제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12월 10일이거든요. 12월 이렇게 10일이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인데 아마 동시 만기일 이제 동시호가 때 이제 그때 보통 이런 종목이 변하는 것들을 채우게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정기 변경일은 아직까지 좀 시간이 남아있는 12월 11일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매달 있는 이벤트, 매년 2번씩 있는 이런 이벤트인데 이거를 이제 왜 말씀을 드리냐. 실제 이렇게 종목들이 새롭게 빠지고 들어가는 종목들이 생겨나면서 기관의 수급이라든지 혹은 외국인들의 수급들이 그 종목에는 같이 덩달아서 유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투자 포인트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 아마 잘 알고 계실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러면 우리가 이 이벤트를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 것이냐, 어떻게 활용을 해야 우리가 수익을 챙길 수 있을까겠죠.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실제로 저희 여기 보시게 되면 올해 6월 달에도 이제 정기 변경이 한 번 있었는데 그 정기 변경 이벤트를 앞두고 나서 종목들의 움직임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제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편입 종목이 먼저 발표가 돼요. 이제 실질적으로 편입이 되는 한 몇 주 전에 이제 발표가 되는데 이번에 6월 달에 변경될 때도 5월 27일 날 편입 종목이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이때. 근데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신규로 편입이 되는 종목들을 모아서 이제 주가 흐름들을 이제 표현을 한 게 여기 초록색 선을 보시면 되는데 자, 발표하고 나서 실질적으로 편입하기 전까지 이때까지 흐름들 보게 되면 대체로 주가가 올라갑니다. 이런 식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편입하고 나서 우리가 이제 쳐다보는 게 아니라 이 편입하는 기준점 전에 그 전에 관련된 종목들 조금 매매를 해보시면 이런 흐름들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다. 근데 제가 여기 이제 보여드렸던 게 이번에 6월 달 거를 이제 올해 6월 달 거를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건데 이번에 6월 달 거 말고도 작년 12월
그리고 뭐 작년 6월 달, 그 재작년 12월 이런 식으로 매년 흐름들을 보게 되면 대체로 다 이럽니다. 편입되기 실질적인 편입일 전에 이미 주가가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 전에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거, 이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6월 달 기준으로 6월 달에 이제 편입된 종목들의 평균 수익률이 실제로 어땠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 볼 건데, 이게 이제 신규로 그때 6월 달에 이제 편입된 종목들입니다. 신규로 쭉 편입된 종목들인데, 자, 여기 흐름들을 보시게 되면 물론 모든 종목들이 다 올라가는 흐름들은 아니에요. 모든 종목들이 다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뭐 포스코 케미칼은 뭐 7%, 여기 이제 HMM 같은 경우는 12%, 그다음에 KG 동부제철 같은 경우는 한 37% 등등 이런 식으로 좀 큰 폭의 수익률을 보여주는 종목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제 신규로 편입되는 종목들에서 옥석 가리기를 좀 잘하면 결국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그래서 이번에 어떤 종목들이 이제 편입이 되느냐, 이번에 일단 발표된 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스피 200 기준으로 이제 신규로 편입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번 12월 달에 편입이 되는 종목이에요. 키움증권, 지누스, 삼양식품, 대웅, 한화시스템, 남선알미늄, 그다음에 CS윈드, 두산퓨얼세, 빅히트, 신풍제약, 이런 종목이 코스피 200에 이제 신규로 편입이 됩니다. 자, 여기 비중 변화라고 보시게 되면 좀 아래쪽으로 갈수록 이렇게 좀 비중이 좀 커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당연히 시가총액별로 좀 채우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은 여기 따라가는 자금들이 좀 더 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시총이 큰 빅히트나 신풍제약 같은 게 조금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게 코스피 200에 이번에 신규로 들어가는 종목들이고, 12월 달에 이제 코스닥 150에 이제 신규로 들어가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뭐 한국기업평가, 노바렉스, 솔브레인, LNC바이오, JN틱스, 뭐 SNS텍 등등 되게 많은 종목들이 이렇게 쫙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많은 종목들이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여기서 좀 옥석 가리기를 해봐야 되냐? 실제로 이제 제가 과거 사례들을 좀 봤을 때, 종목들이 이제 편입일이 발표되고 나서, 편입된 종목들이 발표되고 나서 오히려 주가가 좀 올랐던 종목들을 보면 그냥 단순히 막 좀 비중이 커서, 시총이 커서 많이 올라간다라기보다는 확실한 좀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 혹은 이제 발표되기 전에 주가가 이미 큰 폭으로 상승하지 않았던 종목들, 그러니까 아직 크게 상승하지 않았던 종목들이 확실히 오를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이런 조건들을 좀 갖춘 종목들이 훨씬 더 잘 가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할 것들은 이런 종목들에서 제 기준으로 조금 몇 종목을 추려봤습니다. 뭐 시간간에 더 많은 종목들을 알려드리면 좋지만, 오늘은 제가 여기 코스피랑 코스닥으로 신규로 편입되는 종목들 중에서 한 5개 정도만 제가 추려가지고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한번 관련된 종목들 공부 좀 더 해보시고 한번 투자 기회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여기 정기병의 이제 유망 기업이라고 적어놨는데, 확실히 실적이라든지 뭐 성장에 대한 모멘텀을 조금 보유한 업체들을 조금 추려봤고요. 전반적인 주가 흐름들을 봤을 때 이 편입일이 발표되기 전에, 편입으로 발표되기 전에 그렇게 큰 상승을 아직 만들지 않았던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하나시스템, 두산퓨얼세, 이거는 여기까지는 이제 코스피 200에 이제 편입되는 종목이고요. 대주전자재료, 알서프트, 그다음에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150에 이번에 신규로 편입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씩 한번 좀 디테일한 부분들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하나시스템부터 알아볼 건데, 하나시스템은 뭐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방산업체로 되게 유명한 대표적인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방산 쪽이 좀 주력이기는 한데, 2018년도에 한화 SNC라는 회사하고 합병을 했어요. 합병을 해가지고 방산도 하지만은 IT 서비스까지 담당을 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단순히 뭐 우리가 방산 이제 그 군 용품이라든지 뭐 군 이제 전장 무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막 예전처럼 그냥 조금 막 무식하게 막 힘으로 밀어붙이는 이런 군 제품들을 이제 생산을 하는 게 아니라 IT가 접목된 좀 최첨단 장비들을 좀 많이 생산을 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특화되어 있는 업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하나그룹에서 방산 계열사들이 되게 많습니다. 뭐 하나시스템도 뭐 제트기도
배터리도 만들기도 하고 뭐 IT 쪽 관련된 이런 솔루션도 되게 제공을 하곤 하는데 여러 가지 그룹 방산 업체들이 좀 있지만 그 중에서 영업이익이 가장 잘 나오는 업체가 하나 시스템이에요. 실제로 영업이익률도 한번 보게 되면 한 10% 초반대 수준으로 해가지고 방산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률이 두 자릿수가 나오는 좀 안정적으로 실적을 좀 찍어내는 그런 업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군한테 이제 이런 솔루션들도 많이 제공을 하면서 이제 보통 이제 실적을 이제 가져가는 업체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피하 식별 장치, 그다음에 전술 정보통신 체계 이런 IT가 접목된 이런 솔루션들을 지금 군한테 꾸준하게 제공을 하고 있고 이쪽 이런 것들은 좀 안정적으로 이미 군하고 관계를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출이 큰 폭으로 줄어들기보다는 매년 좀 안정적인 실적을 찍어내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뭐 그렇게 쉽게 변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하나 시스템의 좀 하나의 장점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발표된 게 우리나라 한국 군에서 이제 전술 관련돼가 이제 데이터 링크 체계를 개발을 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사업자들을 많이 모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누가 이 사업을 따갈 것이냐, 이게 1,300억 정도 되는 규모이기 때문에 이걸 누가 따갈 것이냐 해가지고 참여를 많이 했었었는데 그거를 이제 하나 시스템이 가져갔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하나의 성장 모멘텀으로 이제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신규 종목으로 편입되는 거 플러스 기본적인 사업 모델이 좋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세를 좀 이어갈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요즘에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종목들을 약간 테마성으로 묶여서 움직임도 종종 나타나고는 하는데 이 업체가 IT 서비스를 또 담당을 하다 보니까 뭐 블록체인, 그다음에 이런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사업도 이미 진행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쪽에서도 연결고리가 생기게 되면 조금 더 테마성으로라든지 한 번씩 수급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하나 시스템을 조금 첫 번째 종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주가 흐름도 한번 볼게요. 주가 흐름도 실제로 여기 보시게 되면 이미 뭐 조정을 많이 겪은 상태입니다. 조정을 겪고 최근에 조금 이제 횡보세를 유지를 하면서 이제 서서히 조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라 충분히 접근하기엔 부담스럽지 않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자, 두 번째 종목 두산퓨얼셀. 이것도 이제 코스피 200에 이제 신규로 편입이 되는 종목인데 아마 두산퓨얼셀은 뭐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수소 쪽으로 워낙 또 유명한 업체고 우리나라에 이런 연료 전지를 만드는 회사들이 뭐 두산퓨얼셀, 아니면 S퓨얼셀이 대표적이기 때문에 많이 이제 언급이 되고 투자자들도 투자를 많이 했던 그런 종목인데 이번에 신규로 또 편입이 됩니다. 코스피 200에. 그래서 이런 연료전지 시장에서는 이미 뭐 점유율이 좀 높은 편이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뭐 탄탄한 실적을 좀 찍어내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앞으로 이제 기대할 수 있을 만한 거, 이 회사한테 좀 기대하는 거는 사실 수소 관련된 부분이죠. 이 수소 관련된 연료전지가 앞으로 정부에서 추진을 계속하고 이 설치량을 확대시켜 나갈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성장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실제 우리나라 정부에서 여기 제가 적어놓은 것처럼 2040년까지 지금 수소 연료전지 설치 목표를 8기가와트 정도로 잡아놨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까지 우리나라 2020년 지금 현재까지 깔려있는 이 수소 연료전지가 0.6기가와트예요. 0.6기가와트. 그래서 8기가와트까지 가려면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아직 투자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두산퓨얼셀이 장점으로 또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의 모멘텀으로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2022년, 이거는 뭐 얼마 남지 않았죠. 2022년부터는 지금 정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게 이런 수소 연료전지를 기업들이 의무적으로 사용을 하게끔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걸 2022년도에 만약에 추진을 한다고 하고 이제 의무화를 한다고 하면 이런 수소 연료전지 시장 자체는 조금 더 빠르게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으니까 두산퓨얼셀을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모멘텀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 회사가 조금 안 좋은 소식이 하나 있었던 게 워낙 두산중공업이 지금 재무 상태가 안 좋았었기 때문에 이런 두산중공업을 지원을 하기 위해서 막 두산 관련된 기업들에서 뭐 블록들도 나오기도 하고 막 유상증자가 나오기도 하고 이런 이벤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0월 달에도 두산퓨얼셀도 이제 블록들 오너 일가가 4천억 규모의 이제 블록들을 추진을 했었었는데
그래서 주가가 한번 좀 빠졌었죠. 근데 그거를 이제 한 절반 정도 블록들이 성공을 시켰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두산중공업이 좀 살아나고 있어요. 조금씩 유상증자도 제대로 잘 받고 있고 투자를 조금씩 투자처를 찾아 나서고 있다 보니까 이런 블록들에 관련된 리스크가 이제는 많이 해소됐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좀 포인트로 볼 수 있으니까 이제는 조금 더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생겼다. 실제로 이제 그 블록들이 나왔던 구간이 여기 10월 초 이쪽 구간이거든요. 여기서 한번 이제 시가에 확 빠지긴 했었죠. 그 뒤로 한번 잠깐 반등 나왔다가 아직까지 쭉 횡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정기 편입 관련된 이벤트와 함께 좀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을 거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코스피 200 관련된 종목까지 이제 말씀드렸고 이번에 코스닥으로 한번 와볼게요. 코스닥 150 종목 중에서 이제 첫 번째 대주전자재료를 보시면 되는데 대주전자재료는 이제 기본적으로 뭐 MLCC 쪽이나 이런 데 들어간 이런 페이스트 이런 전기가 통하게 하는 소재를 주로 생산을 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실리콘 산화물 이제 이런 거를 또 생산을 하는데 이 두 개 다 성장성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페이스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적어놨죠. MLCC 쪽 요즘에 MLCC가 뭐 휴대폰이나 뭐 각종 전자제품에 들어가기는 하는데 요즘에 많이 이제 화두가 되고 있고 성장성을 바라볼 수 있는 거는 전기차죠. 전기차에는 MLCC가 지금 뭐 작게 들어가는 게 15,000개 정도 들어간다고 하는데 통상 스마트폰에 뭐 많이 들어가봤자 8,000개 막 이렇게 들어갑니다. 근데 10,000개가 넘어가는 게 자동차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쪽으로 수요가 확대가 되면 자연스럽게 여기에 공급되는 이런 페이스트의 수요가 그 공급량 자체가 증가가 될 거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마 요거 때문에 대주주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뭐 대표적인 이런 배터리 업체들, 전기차 배터리 업체들이 추진을 하는 게 음극재를 좀 실리콘계 산화물을 섞어가지고 에너지 밀도를 높이는 작업을 추진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여기 산화물을 공급하는 것 때문에 대주주재료가 주목을 많이 받았었는데 이거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이런 공급량이 꾸준하게 지금 증가를 하고 있고요. 지금 SK이노베이션이랑 LG화학한테 이런 실리콘 산화물을 공급을 하고 있는데 2022년 정도가 되면 이 산화물의 비중이 10%대까지 확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들어가냐면 현재 5% 수준이에요. 그래서 거의 2배 정도 이제 확대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꾸준한 성장성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차 엔진 관련된 뭐 특허도 굉장히 많은 업체여서 뭐 시총이 그렇게 뭐 한 6천억 정도 되는 업체지만은 나름 소재 쪽으로는 좀 강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주전제로 첫 번째로 또 말씀을 드렸고, 자, 두 번째 또 알서프트. 자, 요거는 이제 요즘에 코로나가 또 다시 한번 확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이제 가지고 와봤습니다. 뭐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코로나 대표적인 수혜주로 보시면 되는데 원격 관련된 이제 서비스를 이제 진행을 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번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가 재택근무도 많이 늘어났고 이렇게 비대면으로 화상 연결을 하는 작업들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 알서프트의 솔루션을 많이 이용을 하게 됐는데 실제로 실적이 영업이익 전년 동기 대비해서 240%까지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재택근무라든지 이런 그 화상 연결을 만약에 안 한다, 갑자기 이제 안 해버린다 이러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게 아직까지 유지가 되고 있죠. 그리고 코로나가 또 재확산되고 있어가지고 다시 한번 재택근무가 또 확산이 되면 하나의 또 포인트로 작용이 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업체는 또 일본에서도 많이 사용량이 높아가지고 일본에서도 요즘에 코로나 확진자가 또 계속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하나의 포인트로도 작용이 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알서프트를 이제 마지막 네 번째로 이제 말씀을 드렸고, 자, 그다음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이제 카카오 게임즈. 카카오 게임즈는 아마 뭐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상장할 시기에 저거 빨리 우리 참여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했다가 좀 그렇게 크게 못 가거나 주가가 좀 많이 빠졌었는데 지금은 주가가 사실상 상장 이후보다 지금 상장가보다도 많이 지금 낮아진 상황이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임 퍼블리싱 업체인데 게임 업체다 보니까 이 신작 모멘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카카오 게임즈의 신작 모멘텀이 이거 12월 10일 날 엘리온이라는 게임이 출시가 돼요. PC랑 이제 모바일에서 다양할 수 있는 게임인데 이게 왜 지금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받고 있냐면
여러분들 크래프톤이라는 회사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을 만들어서 히트를 쳤던 대표적인 이제 게임 업체인데 그 업체가 만든 게 엘리온이라는 거고요. 그거를 이제 유통을 시키는 게 카카오 게임즈입니다. 그래서 이 신작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씩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정규 변경해서 신규 종목을 또 편입이 되기 때문에 수급적인 이벤트까지 더해서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거를 가장 중요하게 보시면 되니까 요거 하나만 시간 관계상 요거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주가 흐름들을 보시면 상장하고 나서 지금 뭐 거의 시가 부근에 지금 거의 다 반납을 하고 옆으로 계속 횡보만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 조금 모멘텀으로 작용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카카오 게임즈까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은 이벤트와 관련된 부분들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관련돼서 어떤 투자 전략, 어떤 종목들까지 보시면 되는지까지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한번 여러분 투자에 뭐 활용해 보시고 수익이 나시면 또 저한테 많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는 더 좋은 정보, 더 알찬 기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